네, 우리 지아님, 진사님, 현명님, 나더님 자주 뵙겠습니다. 은희님도 자주 뵙겠고요. 복래님, 덴토피아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전형적인 봄날입니다. 어제는 조금 덥던데, 계절은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참 나들이 하기 좋은 시절인데, 우리가 참 나들이 할 의욕을 생길 만큼 실시에 좀 힘을 내주면 좋겠는데 말이죠. 네, 실장님, 네, 재웅님, 네, 재웅님 맞죠? 네, 남양미리카님, 라바님 자주 뵙겠습니다. 그러면 9시 34분, 8시 34분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네, 상규님도 어서 오시고, 윤영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좋아요. 잊으신 분들은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2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청덕심님, 오랜만에 아니신가요? 네, 어서 오십시오. 희망님, 네, 자주 뵙겠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정호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5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 우리 개인 투자자를 그 어떤 펀드 매니저에 뒤지지 않게 도와드리는 방송, 하태민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무난했습니다. 무난하고 특별한 변화 없고, 미국은 계속 그 정당 간에, 민주당, 공화당 간에 그 부채 한도 협상, 그게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하고는 막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그것도 빨리 협상이 돼서 불안 요인을 제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나름 계속 아랫꼬리가 생기면서, 네, 무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눈에 거슬리는 게 이 환율인데요. 이번에 미국이 이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는 조짐을 보이면서 이제 금리 인상은 한 번 정도 0.25% 정도면 이제 끝 아니겠냐, 올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로 가지 않겠냐 하면서 환율이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좀 거슬리네요. 환율이 좀 더 떨어지면 아주 외국인들 환경이 좋겠는데, 확률이 좀, 결국 우리가 아직 무역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있지 않나 싶고, 이건 꼭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물론 조금 환율 상승이 큽니다만, 일본 엔화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상승 추세입니다. 이게 하나가 좀 거슬리네요. 뭔가. 자, 그 다음에 금요일날 흐름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게, 참, 또 이런 일이 생기네요. 제가 참 듣보잡 종목 DYPNF 104469인데요. 그래서 이게 또 CFD 구자로 반대 매매가 나와서 금요일날, 네, 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 지난번처럼 무슨 주가 조작범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나름 큰 손이 CFD로 했다가 반대 매매 나와서 그분이 미안하다, 뭐 이런 글도 올렸던데, 사실 미안하기는 미안하지 본인이 더 속상하겠죠. 본인 재산이 다 날라갔는데. 그래서 CF 구자가 한 3,400여 개 있답니다. 이걸 금감원에서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참, 이 거래 안 되는 주식을 참 그렇게 계속 주식을 사서 이런 일이 생겼네요. 그래서 이게 생기니까 또 금요일에는 화들짝 놀랐죠. 아직도 주가 조작범이 또 남아있나? 막 이런 게 금요일날 나와서, 금요일날 사실은 뭔가 좀 반전이 올만한데, 참 희한하게도요. 참, 뭐랄까, 우리가 흔한 말로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 이런 말 하는데, 이런 수급적 어떤 심리적 악재도 어떻게 이렇게 4월 20일부터 이번 하락장이 시작됐는데, 그때는 LNF가 해외 EB 발행하면서 외국인 공매도가 확 등장했죠.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가 팍 잡히면서 이게 이날이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쭉 오르다가 음봉이 큰 게 아니라 생기는 날은요, 무조건 일단 한번 던져보는 게 결과가 좋더라. 네, 이번에도 그게 뚜렷이 드러났는데요. 그 다음에 또 엔캠이 그 투자 조합의 물량들이 블록딜 됐는데, 네, 그걸 받아간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갖고 있겠다는 약속을 깨고 그대로 시장에 엎어버리는 양아치 같은 짓을 하는 일이 생겼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4월 24일이 이제 8개 종목 주가 조작 이게 등장을 하면서 이게 처음에는 뭐 변두리 종목들 몇 개 가지고 뭐 일이구나 한다. 이게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고 지난달 목요일 날은 또 에코프로그 이동철 전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막판에 밀려버리고요. 금요일 날은 또 DY 뭐 PNF인가 이 종목 한각하면서 또 CFD 망령이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특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은 좀 뭔가 좀 분위기가 돌아서나 2차 전지 주식이 충분히 많이 빠져서 뭔가 좀 돌아서나 그런 돌아설 수 있겠다 이런 분위기인데 하필이면 또 장 후반에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딱 2시 40분에 알려졌잖아요. 그 다음에 DYPNF는 뜬금없이 갑자기 또 한깔 치니까 우리 놀란 마음에 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이런 일이 목요일 금요일 또 벌어져 버려요. 그래서 참 이번에는 희한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정점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꼭 심리적 수급적 악재들이 희한하게 줄을 잇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지금의 주가 하락의 악재는 다분히 심리적이고 수급적 요인이라서 뿌리가 깊지는 않다. 근데 뿌리는 깊지는 않은데 자꾸 이어진다.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환율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금요일 날 외국인이 2,474억. 그동안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 계속 순매수 분위기였는데 처음으로 최근에 순매도 돌아섰고 이게 4월 13일 날 3,462억 중에 가장 큰 규모다. 그러니까 4월 14일부터는요, 외국인이 순매수기가 뚜렷했는데, 그게 끝나나? 뭐 이런 거. 물론 코스닥 시장은 계속 팔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 중심으로 계속 팔고 있는데요. 금요일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뭐 팔았나 보니까 일단은 매수 100억 이상 매수한 종목이 6종목 5개 100억 이상 순매도한 종목 11개 매도가 우세했네요. 전체적으로 파는데 치중을 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수도 네, 최근에 지난주부터는 좀 뜸한 편입니다. 그 전주만 해도 삼성전자를 꾸준히 샀는데요. 그리고 근데 그 속에 굳이 위안을 삼는다면 코스모 신소재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네, MSCI 신규 편입되는 종목이니까 네, 사전에 샀다가 편입되는 거 확인하고 파는 매물이 좀 나왔다. 그래서 외국인 순매도 중에 이거는 기계적 일시적 매도니까 이건 좀 제낄 수가 있고 이마트가 이번에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마트는 좀 팔고 이랬는데 전체적으로는 매도가 고루고루 나왔고 무게감이 있어서 알맹이는 나름 조금 있다 볼 수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본다면 꼭 그렇게 알맹이가 충실하지는 않구나. 그래서 오늘도 봐야 되겠는데 외국인이 순매도가 어떻게 될지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근데 문제가 이 환율이 딱 부담스럽네요. 그래서 환율 추세로 보면 지금 외국인이 주식 사는 게 조금 찜찜한 그렇게 막 딱 사고 싶은 환율 상황이 아니라서 이게 걱정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결국은 뭐냐면 시장 2차 전지 관련주 전반의 하락은 이제 충분히 하락했다. 충분하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은 조금 빠졌습니다만 이제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반대 매매 부담은 좀 많이 줄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막 전반적으로 크게 빠지고 이런 흐름은 전락됐기 때문에 이 부담은 많이 줄었는데 문제는 이제 동력이 필요한데 뭔가 올라갈 계기가 필요한데 뭐가 있을까요?
뭐가 좀 나와야 될 건데요. 그래서 이 동력만 있으면 금방 회복될 건데 자꾸 그 쓸데없는 뭐 목요일 날은 이동채 전 회장의 법정 구속, 그것도 하필이면 2시 40분에 금요일 같은 경우는 또 듣보잡 종목에 또 하한가를 통해서 CFD 망령이 살아나고, 네,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일이 이어져서 지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애매한 상황. 그래서 지금은 소강 상태다. 지금 동력이 필요한데 외국인도 지금 주식 사기도 좀 애매하고, 네, 딱히 호재도 보이지도 않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 그래서 오늘 개장 후에 좀 재료와 수급을 좀 보면서 해야 되겠다 이러네요. 자, 그 속에서 이제 질문도 두시고 하는데 또 우리 지금 좋아요 까먹으셨죠? 좋아요 얼른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를 눌러 주셔야 AI가 우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애매한데 그 속에서 좀 주말에 정보들이 있었죠. 자, 지금 우리 채원의님 질문하셨듯이 여기 또 우리 애정가님이 글도 올려주셨는데요. 자, 지금 하태민의 주식사랑방 2기방, 제가 1기방과 2기방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어떤 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뭐 운영하는 VIP방이니 뭐 리딩방이 있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요. 제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뭐 VIP방으로 입장하십시오 연결해 드립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니까 그런 사특한 인간들은 멀리 하십시오. 그래서 752분이 있는 방의 입장 번호는요 3690입니다. 3690 들어오시면 필요한 정보들만 하루에 몇 건 알려드리는데, 자, 우리 하이드로 리튬 또 공지가 있었네요.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신기술 인증류 이게 뭐죠? 무슨 테크놀로지인데, 네, 그렇다 치고요. 자, 리튬 2차전 전기차 배터리용 수산의 리튬 이 내용을 보면, 네,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산이나 유기용매, 산, 이게 황산이죠. 황산 대부분이 황산을 넣어서 황산 리튬, 황산 니켈 뭐 다 황산을 넣어서 그렇게 추출을 하는데요. 황산을 넣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환경적으로. 유기용매도 안 사고 열 처리도 없다. 상온에 단다 하는 거죠. 상온에. 그래서 지금의 중국은 제가 뭐라 그랬죠? 네, 1200도씨에 고열을 가하고 황산을 다량 투입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1200도 고열 하려면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겠죠. 황산을 쓰게 되면, 네, 환경도 해치고 또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건강도 유독 가스에, 유독 물질에 노출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게 없는 그다. 네. 그래서 네, 황산을 독성 물질을 사용하면 친환경 제조 가능하다. 네, 발생하는 용액은 재활용, 배수 발생이 거의 없다. 배수 발생이 없다. 이것도. 그래서 지금 하이드로 리튬 공장 금산에 있죠. 우리나라 인삼의 본고장 금산이라서 지자체 중에 굉장히 환경에 민감한 곳이 금산입니다. 인삼 뭐 어떻게 될까봐. 그래서 금산에서 해주고 있을 정도로 친환경적이다. 그래서 네. 이게 NET 인증을 받았고 이제 인증 수여식이 17일 날 있네요. 17일 날 수여식 하고 간 다음에 한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적인 자료들, 객관적인 여기 우리가 보려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뭐 워낙 인터넷이 빨리 NET 인증 들어가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인증 절차 제조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작은 게 아닌 게, 하게 되면 일단은 구매 지원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네, 수의 계약도 해주고 우선 구매도 해주고 시범 구매도 해주고 일단 사준다. 국가기관에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네, 전문 연구 병특도 해준다. 네, 병역 특례하면 병무청과 병역 특례 이거 굉장히 큰 거죠. 네, 금융 지원 우대. 네, 돈도 정책 자금을 저리로 빌려준다. 네, 그 다음에 차세대, 정부가 차세대 세계 인류 사회 육성한다.
그러니까 돈도 해주고 물건도 사주고 네, 인재도 도와주고 그 정도로 할 정도로 네, 중요한 제도다. 그래서 인정 절차를 보면요. 심사 기준 이런 거 보면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 신기술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거나 네, 그래서 선진국하고 맞짱을 뜰 수 있어야 되고요. 상용화가 가능한 이런 조건들이 등등이 심사 기준이다. 그래서 실용성이 있어야 되고 네, 그 실험실에서 되는 그런 거 말고 네, 상용화가 가능하면서도 기술 수준이 선진국보다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객관은 아직도 그런데 이게 제가 이래 보면 참 리튬이 어려운 게요. 특히 수산은 리튬이 어려운 게 제가 딱 이렇게 제 카페 자료도 있고 설명을 드릴 때는 다들 끄떡끄떡 하십니다. 아, 그렇지 하다가 돌아서면 까먹어. 네,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돌아서면 까먹어. 그러다가 혹시 누가 옆에서 부정적인 얘기는 하고 또 그 일부 인터넷 언론에서 광고 달라고 까는 기사 내고 그 광고 주면 내리고 이런 회사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까는 기사 보면 또 벌떡 놀라서 싹 다 까먹어버리고 이런데요. 그래서 리튬이 참 어렵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제가 좀 이제 하이드로 리튬 리포트도 썼는데요. 지금 주말에 제가 화장품 분석하려다가 화장품 보니까 별로더라고요. 별론데 그건 또 막 주말에 일찌감치 오늘까지 12월 결산법의 1분기 재무제표를 내야 되는데요. 금요일날 부지런하게 올린 회사들이 여러 대 있어서 그거 업데이트 한다고 제가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 같은 거는 또 업데이트를 해드렸는데요. 그래 결국은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공지를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읽는 거 하고요. 실제로 손으로 그 타이핑 해보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꼭 제가 기사들 이런 거 요약해서 정리한다 데이터베이스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4월 23일에 한 것도 다들 읽어는 보셨겠지만 눈으로 보면요. 그렇게 머릿속에 남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타이핑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일부 업체와 최근 장기 공급을 체결했다. 여기 답이 다 나왔는데 또 시장은 금방 까먹죠. 다른 업체 조만간 본격적인 공급이 예상된다. 비밀 유지 협의 해제되는 시점에 공표하려.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언제인지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결국 시장에 어떤 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의 잡소리들이 사라지려면 이게 공표가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품질에 대해서도요. 수산화 리튬을 사용하는 리튬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분석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우리 연구실에서도 분석을 했지만 네, 사용하는 이러면 에코프로 BM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업체들도 객관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네, 품질도 확인되었고 공급 계약도 했고 사실은 이런 상황이고 이제 NET 인증도 받았다. 이런 것들이 다 객관적인 재료 아니겠습니까?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 주말에 우리가 뭐랄까요? 우리가 항상 일은 객관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돼야 그 근거가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뭐랄까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그 사대주의에 있는 언론인이 많다든지 아니면 좋게 말하면 친중파들이 많아서 그런지 중국에 알아서 그 얘기를 안 해요. 사실은 중국. 그래서 관련해서 국진민태 중국은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5월 5일날 어린이날 시진핑 주석이 국진민태 국영기업 중심은 민간기업 역할 다 했다. 국영이 전면에나 이것만 봐도 안 될 게 뻔하지 않습니까? 네. 국진민태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우리가 빨리 한시라도 빨리 중국은 제가 볼 때는 저렇게 가면 덩샤오핑이 사실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흑묘란 백묘란 해가지고 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일단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도 자기 공산당 체제를 잘 유지한 아주 영리한 분들이고, 그거를 잘 유지를 했죠. 후진타오까지. 집단 지도 체제로서, 집단 지도 체제에서 여당과 야당이 있어가 서로 견제를 하면서 참 합리적으로 잘 오다가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독재로 가버리는 바람에 이 선배들이 해놓은 거를 다 까먹을 버릴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땐 타이타닉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국 할 게 없네. 중국은요, 부전 자원도 없고, 그래서 철광석도 수입해야 되고, 석탄도 수입해야 되고, 원유도 수입해야 되고, 다 수입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식량도 작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약진 운동할 때 4천만 명이 굶어 죽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나라라서 중국은 저임금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우리 수산화 리튬처럼요, 황산을 때려보고 환경을 해쳐가면서 하는 그 구전일을 통해서 어떻게든 나라의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 저렇게 돼 지금 공장이 다 떠나지 않습니까? 중국은 우리가 뭘 볼 게 없어요. 차라리 인도가 낫죠. 인도는 중국보다 인구도 많고, 네, 인도는 어떻게 보면 연방제 개념이라서 인도는 하나의 나라기라기보다 하나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인도가 더 낫죠. 그러니까 그러한 흐름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불안한 게, 우리나라 원화와 위안화는 항상 동조화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중국이 워낙 높다 보니까 외국인들 볼 때는 중국과 한국을 동일시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낮아졌죠. 수출 의존도가. 그래서 우리가 타이타닉 영화 보면 침몰하기 전에 빨리 벗어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같이 바닷속에 빨려 들어가니까요. 어쨌거나 우리 수산화 리튬 이런 소재 부분이 빨리 탈중국화를 해서 더 좀 튼튼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오늘 좀 났는데요. 네, 우리 보람보람님 감사드립니다. 같이 공부해 주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실 게 블랙핑크의 YG 엔터테인먼트가 베이비 몬스터가 드디어 데뷔를 했습니다. 7명으로 데뷔를 했다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홍대에 가보면 외국인이 30% 이상이라는데 일본 사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대만 사람이 많고, 그 다음 미국 사람이 많다, 관광객들이 많다 하는데요. 우리나라 문화 때문에. 그래서 베이비 몬스터 오늘 드디어 데뷔를 하는데 과연 분위기가 어떨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카이웍스라고요.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인데, 여기가 올 하반기까지는 어떤 스마트폰 관련 재고들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를 저점으로 하반기를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다가 김 빠지는 얘기들이 하나씩 이렇게 나옵니다. 반도체도 원래 1분기가 저점 아니겠냐 했는데 이제 2분기 저점론 이러다가 하반기도 어떨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IT는 아직은 좀 어렵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은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은 양시장 지금 4분 남았습니다. 코스피는 0.06%, 코스닥은 0.1% 하락 이렇게 예상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은 소강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개장 후에 외국인과 상황을 봐야 되겠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데, 금요일 날 달러 인덱스는 강세로 끝나서 오늘도 환율이 조금 올라가는 환경 속에서,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외국인 환경은 비우호적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속에서 수급상은 조금, 외국인 수급상은 조금 힘든 모습이 아니겠냐. 그런데 그동안 2차전지 관련주 좀 침몰로 해서 이 하락이 전부 다 수급적이고 심리적인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서 상황화되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는 뭔가 계기가 등장하는가, 호재가 좀 등장하는가. 그래서 차트만 보시는 분들은 또 흘러내린다 이렇게 하시기 딱 좋은데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이 주가 흐름은요, 참고 정도만 하셔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의미를 두고 투자 결정을 내린다. 그거는
차라리 강원랜드에서 바카라 찍는 게 훨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요소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이런 모양에 의식하지 마시고, 아, 주가 흐름이 이렇게 되구나. 근데 그 속에서 벌어진 일들,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런 일에 초점을 맞추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쭉 알려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지금의 시장의 약세는 순전히 심리적, 수급적 악재들이 희한하게 계속 잇달라져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까지도 나타나서 반등을 못하고 있는데, 뭔가 동력만 등장하면 퉁 튀어 오를 수 있다. 그 다음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특히 금요일 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크게 전반적으로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장 후반에 개인들의 담보부정 매물 부담은 매우 적다. 다만 지금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순매수할 환경은 아니라서 참 애매한 소강 상태다. 이게 결론입니다. 아유, 빨리 좀 좋은 일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그 속에서 오늘 우리 하이드로리튬 NET 인증 가지고 회사에서 공지가 나왔는데, 이런 거 좀 자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주주들이 궁금한 것들 많이 풀어주고, 결국 이런 것들은 다 객관적 요인들인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장기 공급 계약이 엠바고가 풀려서 발표를 해야 시장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들이 좀 사라지지 않겠느냐. 네, 정민이었지만 하이드로리튬 MSCI 편입, 스몰캡 편입 가지고는 주가에 그렇게 크게 영향 준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MSCI에 관해서는 제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럼 30초 후에 개장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